오늘 수업에서는 굴절 수요 곡선이라고 알려진 과점 행태에 관한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수업에서는 과점 시장 구조를 소개하고 게임 이론과 보수 행렬이 어떻게 과점 기업의 행태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과점은 소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이며 어느 개별 기업의 행태에 따른 결과는 해당 기업의 행태에 따라 좌우될 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행태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과점 시장이 상호 의존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장의 기업들은 서로 매우 상호 의존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위스 휴대전화 시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장은 특히 스위스콤과 오렌지라는 단 두 개뿐인 우월적 지위를 갖는 기업만으로 구성된 시장입니다. 우리는 월 100달러에서 월 10달러까지의 가격대로 이루어진 스위스 통신사 휴대전화 요금제에 대한 수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점 기업의 가격 책정 행태에 관한 몇 가지 가정을 해봅니다. 여기 화면의 오른쪽을 보세요. 가격을 결정하게 될 때 과점주의자들의 행태에 대해 몇 가지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어 스위스 이동통신 요금제 시장에서는 현재 월별 이동통신 요금제의 요금이 약 60달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위스콤이 이 60달러 가격으로 월간 요금제를 한 달에 약 5,000개 판매한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그래프에 표시할 겁니다. 한 달에 60달러라는 가격에 5,000개의 이동통신 요금제를 판매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스위스콤이 가격을 인하하면 스위스콤 요금제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지와 스위스콤이 가격을 인상하면 스위스콤의 요금제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지입니다. 균형 가격 60달러에서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려면 스위스콤의 경쟁업체 오렌지가 스위스콤 요금제의 가격 변동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 반드시 예측해봐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스위스콤이 가격을 낮추면 경쟁업체인 오렌지도 가격을 내릴 것으로 가정합니다. 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클까요? 왜 오렌지는 스위스콤의 가격 하락에 대응해 가격을 내릴까요? 이는 과점 행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오렌지의 수입과 이윤은 스위스콤이 받는 가격에 좌우되며 마찬가지로 오렌지가 받는 가격에 스위스콤의 수입과 이윤이 좌우됩니다. 스위스콤의 입장에서 뒤집어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위스콤의 가격 인하에 대응하여 오렌지가 가격을 인하한다고 가정해야 하는 이유는 오렌지가 스위스콤이 가격을 인하할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격 인하에 가격 인하로 맞불을 놓게 됩니다. 자, 그 점이 스위스콤이 마주할 수요 곡선을 그릴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의 영향력은 바로 스위스콤 수요가 60달러 이하에서 아주 비탄력적일 거라는 겁니다. 왜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경쟁사인 오렌지도 가격을 낮출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위스콤은 자사의 가격 인하로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스위스콤이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위스콤의 가격 인상에 대해 주요 경쟁사 오렌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대답할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스위스콤이 가격을 인상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오렌지가 60달러라는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해야 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오렌지는 스위스콤의 가격 인상을 무시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야 할까요? 왜 과점 기업 오렌지가 스위스콤의 가격 인상을 무시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오렌지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입니다. 스위스콤의 가격이 오르면 오렌지가 시장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거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렌지의 가격이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오렌지가 스위스콤의 가격 인상은 무시하고 가격 인하에는 맞불을 놓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스위스콤이 일방적으로 월간 휴대전화 요금을 인상하면 많은 스위스콤 고객들이 경쟁사인 오렌지로 갈아타게 됩니다. 오렌지는 스위스콤처럼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사인 스위스콤이 가격을 인상하면 오렌지 요금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오렌지가 수혜를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위스콤 수요는 가격이 $60 이상일 때 높은 탄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이란 말은 $60를 넘어가는 특정 비율의 가격 인상은 큰 폭의 수요량 감소율로 귀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가 대거 오렌지 요금제로 갈아탈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과점 기업의 가격 책정 행태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을 했습니다. 가격 인하는 가격 인하로 맞불을 놓을 것이고, 가격 인상은 무시할 겁니다. 이러한 가정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스위스콤의 이동통신 요금제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0의 가격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가정을 직시하면서 스위스콤이 가격을 인하하거나 스위스콤이 가격을 인상하면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결정합니다. 첫 번째 글머리표로 시작하자면 스위스콤이 가격을 인하하면 오렌지는 시장 점유율이 빠지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따라서 가격 인하에 가격 인하로 맞불을 놓게 됩니다. 스위스콤 수요가 $60 이하에서는 매우 비탄력적 수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콤이 가격을 $40로 낮추더라도 수요량의 증가 폭은 매우 적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쟁사 오렌지가 자사 가격을 내린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요량은 가격 인하 이후 5,000명이던 고객이 6,000명으로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즉 수요 곡선은 가격이 $60 이하일 때 비탄력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스위스콤이 가격을 인상하면 오렌지는 $60란 가격을 유지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격이 $60 이상일 때 스위스콤의 수요는 매우 탄력적으로 될 것입니다. 경쟁사 오렌지는 가격 인상을 무시할 것이고 따라서 스위스콤이 $60에서 예로 $70로 가격을 인상하면 스위스콤의 수요량은 급격하게 하락할 거란 겁니다. 가격 인상 이후로 이동통신 월간 요금제 수요량이 요금제 가입자 5,000명에서 무려 1,000명으로 하락했다고 칩시다. 그 말은 수요가 $60 이상에서 높은 탄력성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수요 곡선을 그릴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소위 굴절 수요 곡선입니다. 보시다시피 균형 가격 $60 이하의 모든 가격에서 수요 곡선의 경사도는 $60 이하에서 가파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수요는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나 $60 이상일 때 수요 곡선의 경사도는 매우 완만하므로 상대적으로 수요는 탄력적이 됩니다. 이 수요의 경사도는 경쟁사 오렌지가 스위스콤의 가격 변경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겁니다. 오렌지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인하엔 가격 인하로 맞불을 놓겠지만 가격 인상을 무시합니다. 스위스콤의 가격 인상에 따라 스위스콤에서 오렌지로 갈아탈 고객을 잡으려 할 테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굴절 수요 모형에 따른 가정을 바탕으로 오렌지와 스위스콤이 휴대전화 요금제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렌지가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할 경제적 요인이 거의 없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만약 스위스콤이나 오렌지가 가격을 인하할 경우 수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격이 $60일 때 총 수입을 나타내는 영역을 음영 처리하겠습니다. 스위스콤은 가격을 인하하면 총 수입이 개선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스위스콤이 가격을 $40로 인하하면 수요량은 불과 1,000단위만 증가하므로 수요량 증가는 매우 미미합니다. 사실 가격은 30% 감소한 마당의 수요량 증가는 20%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스위스콤의 총 수입은 가격 인하 이후 실제로 더 감소한다는 겁니다. 총 수입은 녹색 직사각형으로 대변됩니다. 가격을 $40로 인하하는 것은 스위스콤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총 수입은 감소하는데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총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스위스콤의 이유는 $40일 때가 $60일 때보다 더 감소합니다. 따라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도 최상책이 아닙니다. 경쟁자가 가격 인하에 가격 인하로 맞불을 놓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가격 인상은 어떨까요? 스위스콤이 가격을 인상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자명하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60에서 $70로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총 수입이 감소합니다.
파란색 직사각형은 가격이 $70일 때 스위스콤의 총 수입을 나타냅니다. 가격을 인상하면 스위스콤의 총 수입은 감소할 겁니다. 가격을 인하해도 스위스콤의 총 수입은 감소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과점 시장의 가격은 경직성이 있어 균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점 기업은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경제적 요인이 전혀 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는 건 균형 가격 이하에선 매우 비탄력적이고 균형 가격 이상에선 매우 탄력적인 굴절 수요 곡선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완성하려면 이 그래프에 한계 수입 곡선을 추가해야 합니다. 한계 수입은 가격 하락 비율과 비교해 2배로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과점 기업이 마주할 한계 수입 곡선 역시 굴절되면서 실제로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결국 두 개의 한계 수입 곡선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는 매우 탄력적인 수요 구간이 생기고 다른 하나는 경사도가 2배 가파른 매우 비탄력적인 수요 구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굴절 수요 곡선과 그에 수반되는 한계 수입 곡선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한계 수입 곡선에서 수직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제 굴절 수요 곡선과 한계 수입 곡선이 생겼습니다. 한계 수입 곡선의 수직 구간의 의미는 과점 기업의 한계 비용이 단기적으로 급증하더라도 과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윤 극대화의 준칙은 기업들이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과 같아지는 산출량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한계 비용이 증가한 이후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질 때 산출량과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제 수요량은 5,000명이고 가격은 $60이니까요. 이번 수업에서는 과점 가격 결정에 따른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을 소개했습니다. 굴절 수요는 오른쪽에 요약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시장 점유율 상실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가격 인하에는 항상 가격 인하로 맞불을 놓습니다. 따라서 수요는 현재 가격이 어떻든 그 가격 이하에선 비탄력적으로 될 것입니다. 반면 가격 인상은 무시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업체발 가격 인상을 마주한 상대 경쟁업체는 자사 가격을 안정되게 유지하면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결국에 우리가 얻는 것은 과점 시장의 안정적 균형입니다. 기업은 우리가 여기서 이미 예측한 가정에 따라 가격 인상이나 인하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굴절 수요 곡선과 굴절 한계 수입 곡선으로 도식화될 수 있습니다. 굴절 한계 수입 곡선에는 수직 구간이 존재합니다. 수직 구간이 시사하는 바는 기업의 비용이 단기적으로 등락하더라도 과점 기업은 자사 산출량을 조정하거나 자사 생산물 가격의 변화를 주는 것에 매우 주저한다는 겁니다. 과점에 관한 이번 수업과 이전 수업은 과점 기업의 행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매우 포괄적인 툴킷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게임 이론을 사용하여 과점 행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게임 이론과 보수 행렬과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 모두 시사하는 바는 과점 시장이 가격과 산출량 변동이 없이 균형을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게임 이론 모형을 통해 광고, 할인 제공, 다양한 장소의 매장 개설 등의 여타 행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점 기업이 경쟁 기업의 반응을 고려해서 내려야 할 다양한 결정입니다. 아울러 과점 기업은 경쟁 기업의 대응이 자사의 총 수입과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